하이힐 신고 스커트 자락을 흩날리던 20살. 평범한 청춘이 마주한 것은 낭만적인 대학 생활이 아닌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민주와 자유를 위해 싸우던 동료들, 온종일 일하고도 먹고 살 걱정에 신음하던 노동자들,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젊은 시절에 제 다짐은 여전합니다. 그곳은 1985년 4월 1호 법정이었다.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벌어진 외부인 집단 구타 사건. 전국을 뒤흔든 이른바 서울대 프락지 사건의 재판이 있었던 그날. 제일 먼저 법정으로 향하는 유시민의 모습은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는 당당함 그 자체였다. 시대를 향해 결백을 소리쳐보지만 총학생의 간부였던 유시민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배우 세력이 됐다. 1년 6개월의 선고받고 유시민은 즉각 마산교도소로 이송된다. 사로 들어갔는데 그 봉제공장에는 시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다가 대체로 13살에서 15살짜리 어린 여성들인데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고 깜빡 졸다가 손을 못 빼고 이걸 눌러서 그런 산재 사고가 한 달이 멀다고 벌어졌어요. 이 노동자들이 자기 노력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노동자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내가 원래 꿈꿨던 교육자로서의 꿈을 제대로 실현하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서울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으로 수배와 투옥이 이어졌고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정치에 입문했다. 그가 흰바지를 입고 국회에 첫 등원한 모습은 큰 화제를 낳았고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그는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 끝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독재의 서슬이 벌어턴 지난 80년대, 같은 서울대 출신의 운동권 청년이었던 세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 건설을 주도했던 김문수 후보는 이듬해 5.3 인천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유시민 후보의 여동생과 함께 보안사에 체포돼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저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지만 된다. 그것이 지식인으로서,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니겠느냐. 당시 김 후보가 모진 고문 속에서도 선호련의 또 다른 핵심 멤버였던 심상정 후보의 행방을 끝까지 대지 않았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김 후보의 뒤를 이어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금속노조 등을 거치며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등 일약 노동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비닐로 된 옷장 하나 놓고 이제 한 3명씩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또 뭐 저녁 때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한 15명씩 좁은 방에. 유시민 후보 역시 군사정권 하에서 2차례 옥살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85년 서울대 프락지 사건으로 투옥됐을 당시 썼던 항소 이유서는 시대를 상징하는 명문으로 꼽힙니다. 어떤 인간의 지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그리고 낡은 고정관념, 이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들을 털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진보입니다. 이후 90년대 구소련의 붕괴, 이념의 시대 종말과 함께 차례로 제도권 정치에 입문한 세 사람은 지금은 각자 다른 노선을 걷고 있지만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주자로 성장했습니다. 현역 도지사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기호 1번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생활진보의 당당한 아름다움을 외치는 기호 7번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그리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기호 8번의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3명의 과거 동지가 경기도민의 선택을 두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운명의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뭐 와서 아주 서먹서먹한 게 밤에 호텔에서 우리 여러 번 만났어요. 네. 아이고. 아니, 근데 경기도에서. 근데 사람들은 아니, 한명수 측하고 우리 노 대표 측하고 우리 남편들 뭐 오해하니까 한 번 만났어, 한 번 만났어. 근데 나도 뭐 그런 제안을 별로 못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유 대표가 제안을 못한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 이렇게 결국 자기한테 단일화 해달라는 거니까 미안해서 그냥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날 마지막에 그 호텔에서 보자 그래서 늦은 시간에 봤는데 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 어? 당신이 양보하면은 우리가 다 뭐 그렇죠. 야심한 시간에 또 청춘은 아니지만 만나가지고 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냐. 결국 근데 우리 누나는 양보했어요. 아니 그때 아버지한테 후보 단일을 다 했기 때문에 시모께서 나오셔서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신부진단 당원들 뺏기는 줄 알아요. 통합진보당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알게 될 때,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아는 만큼 우리 통합진보당을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비록 미력한 힘이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어진 기간 동안 당의 공동대표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신상정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새 출발을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입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변화의 열망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수구보수 시대를 끝내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결심이 통합진보당의 깃발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우렁찬 함성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수구보수의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원으로 당당하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통합연대가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 대표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통합연대 심상정 대표가 함께 맡고 내년 1월 15일쯤 중앙당 창당 대표를 목표로 당 체제 정비에 나서게 됩니다.
혁신 당권파인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의원과 유시민,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오늘 퇴당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전 투구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국민이 원하는 진보의 길을 가겠다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진보라는 이름으로 횡행했던 관성과 편협함을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능력을 갖춘 새 진보 정당을 위해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우렁찬 함성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수구보수의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원으로 당당하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통합연대가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 대표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통합연대 심상정 대표가 함께 맡고 내년 1월 15일쯤 중앙당 창당 대표를 목표로 당체제 정비에 나서게 됩니다. 지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그리고 낡은 고정관념, 이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들을 털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진보입니다. 이후 90년대 구소련의 붕괴, 이념의 시대 종말과 함께 차례로 제도권 정치에 입문한 세 사람은 지금은 각자 다른 노선을 걷고 있지만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주자로 성장했습니다. 현역 도지사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기호 1번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생활진보의 당당한 아름다움을 외치는 기호 7번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그리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기호 8번의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3명의 과거 동지가 경기도민의 선택을 두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운명의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와서 아주 서먹서먹 밤에 호텔에서 우리 여러 번 만났어요. 네. 아니, 근데 경기도에서. 근데 사람들은 아니, 우리 한명수 측하고 우리 노 대표 측하고 우리 남편들 뭐 오해하니까 한 번 만났어, 한 번 만났어. 근데 나도 뭐 그런 제안을 별로 못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유 대표가 제안을 못한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 이렇게 결국 자기한테 단일화 해달라는 거니까 미안해서 그냥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 그날 마지막에 그 호텔에서 보자 그래서 늦은 시간에 봤는데 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
당신이 양보하면은 우리가 다 그래서 그렇죠. 뭐 야심한 시간에 또 청춘은 아니지만 만나가지고 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냐. 결국 근데 우리 누나는 양보했어요. 아니 그때 아버지한테 후보 단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이힐 신고 스커트 자락을 흩날리던 20살. 평범한 청춘이 마주한 것은 낭만적인 대학 생활이 아닌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민주와 자유를 위해 싸우던 동료들. 온종일 일하고도 먹고 살기 걱정에 신음하던 노동자들.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젊은 시절에 제 다짐은 여전합니다. 그곳은 1985년 4월 1호 법정이었다.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벌어진 외부인 집단 구타 사건. 전국을 뒤흔든 이른바 서울대 프락지 사건의 재판이 있었던 그날. 제일 먼저 법정으로 향하는 유시민의 모습은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는 당당함 그 자체였다. 시대를 향해 결벽을 소리쳐보지만 총학생의 간부였던 유시민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배우 세력이 됐다. 1년 6개월에 선고받고 유시민은 즉각 마산교도소로 이송된다. 사로 들어갔는데 그 봉제 공장에는 시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다가 대체로 13살에서 15살짜리 어린 여성들인데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고 깜빡 졸다가 손을 못 빼고 이걸 눌러서 그런 산재 사고가 한 달이 멀다고 벌어졌어요. 이 노동자들이 자기 노력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노동자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내가 원래 꿈꿨던 교육자로서의 꿈을 제대로 실현하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서울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으로 수배와 투옥이 이어졌고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정치에 입문했다. 그가 흰바지를 입고 국회에 첫 등원한 모습은 큰 화제를 낳았고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그는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 끝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독재의 서슬이 벌어던 지난 80년대 같은 서울대 출신의 운동권 청년이었던 세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 건설을 주도했던 김문수 후보는 이듬해 5.3 인천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유시민 후보의 여동생과 함께 보안사에 체포돼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저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지만 된다. 그것이 지식인으로서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니겠느냐. 당시 김 후보가 모진 고문 속에서도 선후련의 또 다른 핵심 멤버였던 심상정 후보의 행방을 끝까지 대지 않았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김 후보의 뒤를 이어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금속노조 등을 거치며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등 일약 노동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비닐로 된 옷장 하나 놓고 이제 한 3명씩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또 뭐 저녁 때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한 14명씩 좁은 방에. 유시민 후보 역시 군사정권 하에서 2차례 옥살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85년 서울대 프락지 사건으로 투옥됐을 당시 썼던 항소 이유서는 시대를 상징하는 명문으로 꼽힙니다. 어떤 인간의 유시민께서 나오셔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그 가운데 뺏기는 줄 알아요.
통합진보당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알게 될 때,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아는 만큼 우리 통합진보당을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비록 미력한 힘이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어진 기간 동안 당의 공동대표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신상정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새 출발을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입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변화의 열망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수구보수 시대를 끝내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결심이 통합진보당의 깃발을 올리는데